사랑하던 남자를 버리고 엄마 원수 아들한테 시집 가겠다는 딸을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오장미는 자기를 사람으로 안 볼 집에 일부러 들어갑니다. 사랑이 아니라 엄마 인생 짓밟은 값 받아내려고요. 채화영 집 식탁 위에는 꽃다발 대신 가정환경비 부모 부양이 적힌 혼사 조건표가 올라오고 장미는 그 자리에서 네, 빚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갚을 겁니다. 라고 스스로 약점을 까발립니다. 그 순간 사랑했던 첫 남자 백호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와 너 그 집 들어가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겠냐? 라고 묻고 장미는 눈물을 삼키며 그래도 엄마를 위해 이 집 들어갈 거야. 엄마 버리라는 말만 하지 마라. 라고 선을 긋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딸이 시집이 아니라 전쟁터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첫날 밤 이야기입니다. 비가 잦아든 밤, 드림호텔 본가 거실의 샹들리에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긴 식탁 양끝에 앉은 세 사람, 채화영, 준호, 그리고 오장미는 서로의 표정을 훔쳐보며 잔을 만질 뿐이었다. 이 자리가 프로포즈인지 신문인지 장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장미씨. 채화영이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준호랑 결혼 이야기, 오늘은 정식으로 얘기해봅시다. 그 말 한 줄에 준호가 옆에서 몸을 움찔했다. 엄마, 아직 장미 생각도 들어봐야죠. 라고 말했지만 이미 이 집에서 생각은 형식적인 예의일 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장미는 숨을 고르며 손에 쥔 냅킨을 꼭 쥐었다. 사랑 때문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식탁은 백호와 함께라면 꿈꾸지 않았을 결혼, 엄마의 원수 집안에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은 자리였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채화영이 비서를 불러 서류철을 가져오게 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에는 가정환경, 가족관계, 부채 유무, 부모 부양 계획 같은 항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혼인신고서가 아니라 마치 인사팀 서류처럼. 장미는 그 글자들을 보며 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걸 보기 위해, 이 집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채화영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툭툭 치며 물었다. 그래요, 장미씨. 집안, 부모님, 빚 같은 건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집은 깔끔한 걸 좋아해서요. 그 말 속에는 이미 더러운 건 드리고 싶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장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엄마가 빚 독촉 전화 끊고 가게 뒷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모습, 전화기를 아예 꺼버리고 오늘은 그냥 모른 척하자. 라고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도망가는 엄마가 아니라 도망갈 수 없어서 버티고 있던 엄마였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장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희 집은 엄마 혼자 반찬 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된 빚이 있습니다. 거실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장미야라고 부르려 했지만 장미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 비닐분은 제가 대신 갚고 있고요. 앞으로도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저희 둘이 같이 책임질 생각입니다. 채화영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럼 결혼할 즈음에는 정리되겠네요? 우리 집 들어오려면 그런 건 깨끗한 게 서로 좋죠. 그녀의 말은 예의 바른 미소를 쓰고 있었지만 우리 집의 문제는 들이지 말자는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었다. 장미는 그 순간 일부러 한 걸음 더 나갔다. 아니요, 정리 안 될 겁니다. 뭐라고요? 엄마 숨 쉬는 동안은 완전히 깨끗해지기 힘들 거예요. 그 빚은 엄마 인생과 같이 가는 거라서요. 장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왔다. 제가 엄마를 버리지만 않는다면요. 준호가 당황해서 물컵을 만지작거렸고 채화영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번뜩였다. 바로 그때였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자르듯 울렸다. 비서는 허둥지둥 현관으로 달려갔고 잠시 후 거실 입구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젖은 머리, 어딘가 급히 달려온 정장 차림의 남자. 강백호였다. 장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안 와도 되는 사람이 가장 오면 안 되는 타이밍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들어온 것이다. 누구세요? 채화영이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물었다. 백호는 장미를 잠깐 훑어보고 곧바로 채화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오장미 씨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입니다.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 동료.
그 표현에 장미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계획과 눈물 대신 겨우 그런 말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가 얄미웠다. 동시에 오늘만큼은 그 거리감이 고마웠다. 채화영은 곧장 판단했다. 전 남자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자리의 긴장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변수였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손님도 앉으세요. 우리 중요한 얘기 중이었는데 같이 들으셔도 되겠네요. 준호는 어색하게 자리 옆 의자를 빼며 백호를 쳐다봤다.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백호는 시선을 장미에게 고정한 채 대답했다. 오늘, 지금 이 자리.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샹들리의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침묵. 백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장미씨.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빚 갚고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우리 둘만의 집을 만들자는 말. 기억나죠? 그 말은 둘만의 비밀이었지만 그는 굳이 이 자리에 꺼냈다. 장미는 손가락으로 냅킨을 지시겼다. 백호가 그렇게 말을 꺼내버리면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더 잔인하게 드러나 버린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백호는 채화영과 준호, 그리고 장미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장미 씨가 갑자기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이 집이라면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채화영이 입술을 세웠다. 우리 집이 그 정도로 나쁜 방향인가요, 손님? 백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가 내쉬고 끝까지 정면으로 받아쳤다. 장미 씨가 사랑을 버리고 들어갈 만큼 좋은 방향 같지는 않습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야, 말 좀. 백호는 이제 준호를 보지도 않았다. 시선은 오직 장미에게만, 그러나 말은 모두에게 들리게 했다. 난 사랑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 얘기하러 왔습니다. 장미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너 이 집 들어가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겠다고 진짜로 생각해? 그 질문은 수저보다 날카롭게 식탁을 가르고 떨어졌다. 순간 장미의 눈앞에 엄마 얼굴이 스쳤다. 하대받고 무시당하고 돈 없는 죄인 취급받던 그 세월. 그 세월 끝에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이 식탁.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정직하게 말하면 아니다.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며느리, 하인, 인형, 무엇으로든 불릴 수 있지만 온전한 사람으로는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걸 몰라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었다. 채화영이 한쪽 눈썹을 올렸다. 우리 집안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 안 한다는 말씀이시네. 그럼 장미 씨 엄마도 우리가 사람 취급 안 했다는 뜻인가? 백호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장미의 엄마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선을 넘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적어도 그랬던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미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백호, 거기까지만 해. 그러나 팬픽 속 백호는 원래부터 오지랖과 정의감의 경계를 자주 넘는 인물이었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감정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 않는 타입이었다. 손님. 채화영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확인하고 넘어갈 문제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백호는 그제야 조금 물러섰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다시 장미를 바라봤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존중하겠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단 한 가지만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확인하고 싶어서. 이 결혼 정말로 너희 엄마를 위한 거야? 장미의 눈꺼풀이 떨렸다. 엄마를 위한 거라고 믿지 않으면 이 선택은 버틸 수가 없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천천히 대답했다. 응. 엄마를 위해 하는 거야. 엄마가 그 집에서 짓밟힌 세월, 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백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장미를 바라보다가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말 들었으니까 난 이제 빠질게. 그는 마지막으로 장미에게만 들리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까지 짓밟히게 둔 채로는 나도 끝까지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거야. 그 말은 이 팬픽 세계관에서 백호가 다시 한번 판으로 돌아올 미래 예고편 같은 대사였다. 문이 닫히고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다. 남겨진 세 사람 사이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호가 먼저 깨뜨렸다. 장미야, 아까 그 사람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준호 씨. 장미가 그를 똑바로 보며 말을 잘랐다. 나 도망 안 갈게. 그녀는 마치 지금 이 식탁 위에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올라와 있다고 상상했다. 오늘 이 자리가 프로포즈가 아니라 계약이라면 나도 내 조건 하나는 걸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채화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조건? 네. 장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엄마 이야기, 빈 이야기,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숨겨온 모든 것들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엄마 문제, 우리 집 빈 문제. 이 집 들어간다고 해서 없는 일로 만들지는 마세요. 준호가 당황해 다시 장미를 불렀지만 장미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대신 저도 이 집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사람 구실, 며느리 구실, 회사 일 저한테 시키는 일, 도망 안 갈게요. 근데 엄마를 버리라는 말만 나한테 꺼내지 마세요. 그 한 줄이 오늘 장면의 진짜 핵심이었다. 채화영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에는 이 집안이 평생 써먹어온 조건부 사랑의 논리가 깨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집은 늘 요구해왔다. 우리 편이 되려면 네 과거와 내 부모, 그늘까지 잘라두고 오라고. 그래요. 채화영은 한참 뒤에야 잔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우리도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그 말은 아직 승낙도, 아직 거절도 아니었다. 그러나 판은 이미 깔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장미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다 통화 목록에서 엄마를 눌렀다. 엄마. 응, 장미야. 왜 무슨 일 있냐? 나 장미는 창밖 어두운 도심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 결혼할까 싶어. 결혼? 전화기 너머 수키의 목소리가 잠시 가벼워졌다가 바로 다시 조심스러워졌다. 누구랑? 혹시 그 백호라는 애랑? 아니. 장미는 눈을 감았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집 아들이랑. 짧은 침묵,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숨막히는 기척. 뭐라고 장미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장미는 그마저도 감수하기로 했다. 사랑도, 엄마의 오해도, 시어머니 될 여자와의 전쟁도. 이건 팬픽 속 오장미가 택한 길이었다. 엄마, 나 악역 좀 맡으려고. 이번엔 엄마 대신 내가 욕 좀 먹어볼게.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다음 화 예고처럼 한 줄이 떠오른다. 거실 문이 열리자 사랑하던 남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내가 시집 가려는 집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너 거기 가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겠냐? 백호가 나간 뒤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샹들리의 불빛만 잔잔하게 흔들릴 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내가 방금 한 말, 엄마를 위해 이 집에 들어가겠다. 그 말이 아직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장미 씨. 제일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역시 채화영이었다. 오늘 한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겉으로는 점잖게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내가 다시 계산해보겠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다가왔다. 집에 바래다 줄게. 아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혼자 가고 싶어요. 나 혼자 이 집 대문을 나가는 모습을 이 집이 똑똑히 보게 하고 싶었다. 오늘의 나는 손님이었지만 다음에 올 때는 이 집 며느리 후보로 들어올 것이다. 그 사이 이 집이 생각할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축축한 밤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집에 가는 택시 안, 나는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신 목록에는 두 개의 이름이 번갈아 떴다. 엄마, 백호. 손가락은 계속 두 이름 사이를 오갔지만 결국 나는 엄마 쪽에 멈췄다. 엄마. 왜 장미야? 오늘 목소리가 왜 그래? 나 결혼할까 싶어. 전화기 너머로 한 박자 늦은 숨소리가 들렸다. 결혼? 누구랑? 혹시 그 백호라는 애랑? 엄마 목소리가 아주 잠깐 가벼워졌다가 다시 조심스러워졌다. 나는 그 순간이 제일 아팠다. 잠시라도 행복했을 그 한 줄기 기대를 내가 직접 찢어야 하니까. 아니.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택시 기사님 방향 지시등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집 아들이랑. 이번에는 숨소리마저 끊겼다. 뭐라고?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금 다시 말해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나는 창밖을 봤다. 비에 젖은 가로수, 어지럽게 뒤엉킨 네온사인.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누군가는 편해서 결혼하고, 또 누군가는 복수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다. 나는 세 번째였다. 엄마, 나 채화영 아들, 준호 씨랑 결혼할까 생각 중이야. 이번엔 숨소리 대신 전화기 너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곧장 엄마의 고함이 들려왔다. 장미야, 너 정신 나갔어.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나를 흘끗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문 쪽으로 붙었다. 엄마, 소리 좀 낮춰. 기사님 다 들으셔. 지금 그게 중요해? 네가 무슨 소리를 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엄마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 사이에 끼어 있었다. 너 그 집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둘이 어떤 꼴로 버텼는데, 거길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것도 며느리로.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엄마 그래서 들어가려는 거야. 뭐가 그래서야? 우리가 문 밖에서 아무리 욕해봤자 그 집 안에서는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엄마의 숨이 거칠게 몰아쳤다. 장미야, 엄마가 평생 바랐던 건 내가 사람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였어. 그런데 네가 입으로 직접 그러더라. 사람으로도 못 살 집에 들어가겠다고. 네가 왜 내 입으로 내 인생을 망치니? 그 말은 조금 전 거실에서 백호가 했던 말과 똑같은 자리에서 꽂혔다. 너 거기 가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겠냐? 그때는 내가 답했다. 그래도 엄마를 위해 갈 거야. 지금은 엄마가 묻고 있었다. 너 거기 가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 나는 두 질문의 사이에 끼어 있었다. 엄마, 나 사람 취급 못 받는 거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뭐? 엄마가 그 집에서 받은 수모, 욕, 비웃음. 그거 한 번은 제대로 돌려주고 싶어서 그래. 엄마 대신 이번엔 내가 참는 쪽 말고 치는 쪽으로 서보고 싶어.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래서 네가 악역하겠다고? 응.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평생 착한 역할만 맡았잖아. 남한테 상처 안 주려고 말 아끼고 웃고 넘어가고. 근데 결과가 뭐야? 우리가 잃은 건 얼굴 들고 살 자존심뿐이야. 이번엔 나 좀 나쁘게 살아볼게. 남 욕먹게 만드는 대신 내가 욕 좀 먹어볼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우리한테 한 짓을 그대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악역 정도는 감당할게. 한참 동안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침묵을 견딜 준비를 했다. 욕을 먹을 준비도 울음을 들을 준비도. 조용히 흐르던 침묵 끝에 엄마 목소리가 떨리면서 나왔다. 그래도. 그 짧은 두 글자에 엄마 평생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엄마는 네가 사람답게 대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장미야.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눈물이 툭 떨어졌다. 엄마, 너한테 욕하는 사람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하라고 해. 네가 대신 맞아줄 필요 없어. 네가 왜? 엄마, 나 이제 엄마 뒤에 숨는 것도 그만하려고. 엄마는 흐느끼면서도 끝까지 묻지 않을 말은 참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집 들어가면 나한테는 결국 이 질문이겠지. 나한테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를 버리고 시집 갈 거냐? 아니면 시집 때문에 엄마를 버릴 거냐? 이 집 세상 모든 딸들이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받았을 질문. 나는 그만큼은 단호할 수 있었다. 엄마는 안 버려. 그 집이 버리라고 하면? 그럼 나가야지 내가. 나는 택시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엄마가 아니라 내가 나올게. 그건 절대 안 바꿔. 엄마는 그제야 조금 울음을 가라앉혔다.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거야.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지켜본 적 없잖아.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웃어 보였다. 엄마,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하자. 나 집 도착하면 다시 전화할게. 그래. 오다가 넘어지지 말고. 그러면서도 엄마는 끝까지 작은 잔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런 엄마를 내가 버리겠다고 결심할 날은 아마 평생 오지 않을 것이다. 집 앞 골목에 내리자 밤 공기가 축축하게 달라붙었다. 골목 끝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가로등 밑에 백호가 서 있었다.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 나는 반쯤 웃으며 다가갔다. 언제부터 기다렸어? 너 택시 타고 나간 거 보고 바로. 혹시 집 앞에서 채화영이 기다리고 있으면 막아야 할 것 같아서. 참, 이 사람은 이럴 때도 농담을 한다. 그런데 그 농담이 어쩐지 마음을 덜 외롭게 만들어준다. 오늘 멋있더라. 내가 먼저 말했다. 내가 그 집 거실에서 실어난 남자가 응. 사람 얘기해줘서 고마웠어. 백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그럼 그 집에는 정말로 들어갈 거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갈 거야. 백호가 웃음을 삼켰다. 너 사람으로 대접 못 받아도 그건 이미 각오했어. 그럼 사랑은? 이 사람은 꼭 하나는 더 물어본다. 사랑은 거기 안 가져갈 거야. 백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럼 어디에 두고 갈 건데? 나는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모르지. 아무데나 잘 숨겨두지 뭐. 원래라면 여기서 백호가 그럼 내한테 맡기고 가. 같은 대사를 쳐줘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도 나한테 자주 보여줘. 그는 그렇게 말했다. 너 사랑 안 챙기면 분노만 들고 살게 분명하니까. 분노 있으면 안 돼. 분노만 있으면 안 돼. 백호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집 들어가서 싸우려면 네가 내 자신도 챙기고 있어야 해. 안 그러면 내 복수가 어느 순간 너한테도 칼이 될 거야. 그 말은 이상하게도 엄마가 했던 말과 비슷한 자리에 와서 박혔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도 너도 챙겨라. 엄마와 백호 두 사람은 서로를 싫어할지 몰라도 내 안에서만큼은 같은 편이었다.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내 편도 좀 들어볼게. 백호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붙잡으면 내가 나쁜 놈 된다. 이미 충분히 나빴어. 응. 근데 보는 사람들한테는 아직 괜찮을지도. 우리는 둘 다 피식 웃었다. 장미야. 백호가 마지막으로 불렀다. 응. 너 거기 들어가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바꾸지는 마라. 며느리, 신부, 직원 그런 타이틀 말고 그냥 오장미 그대로. 나는 그 말이 너무 예뻐서 대답 대신 손을 한번 흔들었다. 내가 나를 버리면 복수도 의미 없으니까. 백호가 웃으며 돌아섰다. 집에 들어오니 엄마가 이미 거실에 나와 있었다. 눈이 벌개져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물기가 남아있는 행주를 쥐고 있었다. 아마 뭐라도 닦다가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대로 멈춰 섰겠지. 왔냐? 엄마는 평소처럼 말했지만 나는 그 두 글자 속에서 온갖 감정을 들었다. 응. 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밥은 먹었고? 응. 그 집에서. 엄마는 그 말만으로도 얼굴이 굳었다. 거기 밥이 그렇게 잘 넘어가냐? 나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답했다. 간은 좀 싱겁더라. 우리 집 찌개가 더 나아. 엄마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지 마. 넘기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진지하게 엄마 앞에 앉았다. 엄마, 나 도망칠 생각 없다는 말부터 하려고. 도망? 그 집 들어갔다가 무서워서, 힘들어서 엄마한테 다시 울면서 돌아오는 거. 그건 안 할 거야. 엄마의 눈이 떨렸다.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고문인 거 알아. 너 힘든 거 보면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 나 그거 엄마한테 또 안 할게. 엄마는 손에 쥔 행주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럼 넌?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이번엔 내가 고문하는 쪽으로 살아볼 거야. 엄마가 눈을 크게 떴다. 엄마, 평생 우리가 항상 맞기만 했잖아.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돈으로. 이번에는 맞는 손이 아니라 때리는 손을 한 번쯤 가져보려고.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쉬우면 내가 이 집으로 안 가. 힘드니까 가는 거지.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엄마의 두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엄마, 나 여기서 엄마 말 안 들으면 나쁜 딸이지?
그렇지. 근데 거기 들어가서 엄마 말 들으면 나쁜 며느리야. 엄마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 소리였다. 그래, 너는 늘 그 사이에 끼어 있구나. 응, 나는 늘 사이에 끼는 사람인가 봐. 근데 이번에는 엄마 편 사이에 끼어 볼 거야. 엄마는 끝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좋다. 대신 약속 하나만 해라. 뭔데? 너무 아프면 그땐 그 집보다 엄마를 먼저 떠올려. 그 집 체면, 준호 체면, 채화영 체면 그런 거 말고 그냥 엄마 얼굴부터 떠올려. 그 말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만한 주문 같았다.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너무 아프면 제일 먼저 엄마 생각할게. 그리고 엄마는 덧붙였다. 백호 그놈, 완전히 버리지 마라. 나는 놀라서 엄마를 봤다. 엄마가 그 말을 해? 복수야, 내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절대 혼자 잘라내지 마라.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으니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할 집에 들어가겠다고, 사랑하는 남자를 버렸다고, 엄마한테 욕도 먹고 눈물도 쏙 빼놓고. 그래서 내가 얻은 건 복수할 기회 한 번과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둘. 엄마, 그리고 백호.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며느리 노릇하는 그 집 아들 준호까지. 내 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 오장미. 지금은 사랑도, 정의도, 복수도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만 붙들자. 엄마 버리라는 말 절대 듣지 않겠다. 그 한 줄만 내 편으로 두고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 집안에서 배우면서 싸우면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눈을 감았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다. 백호가 보낸 한 줄이었다. 악역한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가 악역이 돼도 나는 끝까지 내 편이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 세계관 참 잘 만든 이야기네. 나 같은 캐릭터에게도 이렇게 든든한 조연을 붙여주니까.